자, 순특강 고전시가 10강 가사계 작가와 판소리계 작가의 특징. 요거 영상과 설명해달라는 설명 부탁 들어와가지고 요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입니다. 잡가. 잡가는 우리가 문학 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장르는 아니고 뭐 문학성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교과서에 실리는 편은 아닙니다. 기존에 향유됐던 여러 시가의 형태를 다 합친 거. 그래서 이제 제목도 딱 잡가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패러디 문학이니까 뭐 오리지널성이 좀 없다고 해가지고 문학 교과서에 많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패러디의 뭐 선행 장르에 따라서 구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가사를 패러디한 잡가를 가사계 잡가라고 하고 판소리를 패러디하는 판소리계 잡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잡가도 장르가 조금 나눈다는 거예요. 뭐를 패러디했냐? 가사 패러디했냐? 사대부들이 하던 거. 아니면 이제 뭐 판소리를 패러디했냐? 고개가 좀 나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제는 이제 잡가의 유형과 특징 이런 것들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는 기존에 창작했던 시조, 원래 가장 많이 있었던 시조, 또 가사, 민요, 판소리 여러 가지 시가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패러디 문학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정 작품이나 소재, 뭐 문체를 흉내내서 익살스럽게 표현했다는 건데 사실 좀 익살스럽다는 게 해학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뭐가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재밌게 표현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패러디하는 선행 장르가 아까 여기 나왔던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가사인 경우는 가사계 잡가고 판소리의 경우는 판소리계 잡가라고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밖에는 뭐 민요계 잡가도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소절에 영상가라는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나는, 자 이따가 나를 볼 건데 사음보 연속체 끊어있는 단위가 이제 4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형식적인 특징이고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했다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내용적인 어떤 특징이고 또 한자나 중국 고사 이런 어떤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했다. 굉장히 피곤해요 이러면. 왜?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한자를 뭐 오죽 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사대부 가사의 일반적인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대부 가사랑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가사는 아니에요. 얘는 잡가인데 공통점을 지니지만 형식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파격이 나와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은 애는 아니에요.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 파란색 계열이 없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은 애는 아니기 때문에 형식이 파격이 나타나거나 자연을 단순한 유흥 및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 이게 좀 다르죠. 옛날에 사대부들은 자연 막 예찬하고 뭐 그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막 동화되고 싶고 물화일체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여기는 그냥 유흥 즐기는 거 요 정도만 본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점? 차이점이죠.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사대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사대부들이 자연 좋아하니까 어떤 이제 뭐 나는 좀 자연을 좀 가볍게 대할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판소리계 잡가는 춘향가를 패러디해서 나타난 다 그럼 하나씩 나타낸 거죠. 여기 지금 요거 가사계 잡가 요거 영상계 하나 넣은 거고요. 판소리계 잡가로는 뭐 넣은 거죠? 춘향가 패러디한 다가 이제 여기 실린 거죠. 다와 같이 선행했던 판소리 대목 중 향유층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영화 같은 건데 한 뭐 15분? 20분짜리로 잘라서 재밌는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이제 영화 소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 사람들은 다 이제 결국에는 인상적인 장면 제일 재밌는 장면만 좋아하니까 그런 이제 선택적으로 패러디한 게 잡가인 거죠. 축약, 변형, 확대하고 그것을 논리적 연관성 없이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방식 중요 대목의 담론을 강조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 장면만 선택적으로 패러디하는 거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사계 잡가의 어떤 특징입니다. 요거는 공통점 차이점인데 일단 본문 먼저 가고 나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영상과 얼마만큼 길이인지 보면 요 정도,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자, 산에 대한 노래는 우리가 요 정도 그래도 한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산은 알지 않을까요. 요 정도 기대는 해봅니다. 이 작품은 인생이 덧없는 것이니 살아생전 마음껏 놀아볼 것을 권유한 노세 마음껏 놀아볼 것을 권유하는 조선시대 후기의 12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12개 중에 하나인데 후렴구 없이 인생 무상의 삶의 유흥을 노래하는 비교적 일관된 가사를 지닌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후렴구도 없고 그냥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니까 삶의 유흥, 노는 게 짱이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낸 시입니다.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 사대부 가사랑 차이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게 기존의 사대부 가사에서 자연을 그냥 단순히 풍류와 유흥의 공간으로만 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은 여기 한자, 고사, 양반층의 언어,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그리고 또 뭐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의 나도절로 같이 그냥 유행하던 유행 구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한 계층의 언어가 사용됐다고 하지만 좀 작품성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영산홍록 각주 나오면 어떡합니까? 재빨리 내려가서 주워와야죠.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영산홍록 붉은 꽃과 푸른 잎. 자, 산을 덮고 있는 꽃잎이죠. 꽃과 잎. 봄바람에 넘노나니. 계절 나왔습니다. 저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 계절. 아, 계절이 봄이구나. 넘노나니 황봉백접. 자, 뭐 얘를 알까요? 황봉백접을. 황봉백접. 뭐 생각나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자, 노란 벌과 하얀 나비입니다. 벌, 누루황, 봉, 뭐라 그러더라? 봉침? 뭐 이런 거 있는데 벌침으로 이제 뭐 사람 치료하는 거 봉침 이런 거. 요게 이제 나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를 텐데. 일단 봄바람 넘노나니 여기까지라도 그러면 알고 넘어가세요.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 자, 다 몰라도 산은 알죠? 산에 자랑하고 꽃잎이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 추능. 봄 기운에 봄에 흥겨움이 이제 퍼진다는 거죠. 조롱한다. 죽장 짚고. 자,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 짚고. 망해 뭐 까끄랑이 망자에 신해자인데 이것도 모를 거고, 죽장은 아시려나? 알 수 있는 게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좀 찝어서 봐볼게요. 그러면은 망해 모를 것 같아요. 신호라? 이거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장비죠, 장비. 자기가 산책하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장비죠. 여행 차림이라고 나왔는데 장비입니다.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 뭐 이 정도는 알죠. 조커니와 여산. 이거는 관동별곡을 하나를 좀 꼼꼼하게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산은 이제 중국에 있는 산인데 관동별곡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름다운 산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중국의 여산을 많이 비교를 두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로다. 자, 여산이 여기로다. 여기가 여산일 리가 없죠. 중국 산인데. 근데 여기가 여산처럼 아름답다. 뭐 이런 거죠. 비류지카 삼천척. 아, 이건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영산이 여기로다. 그냥 아름답구나. 의시 은하 낙구천. 아, 그래도 얘는 뭐 저게 있네요. 각주가 있네요. 각주가 있으면 또 가봅니다. 뭐가 있나? 이거는 비류지카 삼척천. 이거 뭐 읽기도 힘든데 삼척천에 대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떨어져 내리니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다. 200의 망여산 폭포의 한 구절인데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는데 우리가 알 리가 없습니다. 옛글에도 일러있고 타기황행. 타기황행은 이것도 이제 뭐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아이들은 막교지상. 하늘마라. 자,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게 상류층의 언어예요. 양반들이 쓰는 한자를 갖다가 막 쓰는 거죠. 막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막 힙합을 하는데 영어 막 가져다가 가사에 넣으면 멋있잖아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잡가의 어떤 특징이니까 그냥 이게 자연에 대한 예찬이구나라고 하면 이걸 굳이 막 뭐 묻지는 않습니다. 문제.
한글로 된 거나 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타기횡행이 꾀꼬리예요. 황금 가복 떨쳐 있고 세류형. 아 여기 뭐 알 수 있는 게 없겠죠. 세류형. 세류형은 간을 세자에다가 버들 유자에다가 그러니까 간은 버들. 가는 버들을 넘는 듯 한다는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님들도 모르는 거 혼자 할 때도 할 수 있는 정도, 혼자 읽을 때도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알려줘야지. 어차피 저 없이 혼자 읽을 때 뭐 못 읽을 텐데. 자, 병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그럼 뭐가 병력같이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아까 나온 뭐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시끄러울 거야? 이거죠 이거. 폭포 시끄럽죠. 폭포 소리입니다. 자연 예쁘고 봄이고요. 폭포 소리 시끄럽고 꾀꼬리 넘나들고 그냥 뭐 자연의 경치 뭐하다는 겁니까? 아름다운 경치에서 느끼는 흥취, 기분 좋다는 겁니다. 산절로 수절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되게 유행했던 구절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절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 절로절로 나오는 건데 유행했던 구절이고 이거는 뭐 여기 말고도 다른 작품에도 이제 많이 실리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절로난 몸이 늙기도 절로하리. 절로절로가 계속 반복됩니다. 화류장대 뭐 모르시면은 고운 여자라도 아시면 되고 너희 얼굴 곱다고 하고 자랑을 말려무나 예쁘다고 자랑 척하지 말고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 3월에 피려냐. 뒷동산에 피는 꽃은 3월에 피고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초로 인생 뭐 몰라도 풀초자는 아시려나? 이슬로자. 그러니까 풀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 한 번 끔찍 죽어지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인생이 허망하게 지나가는 이슬 같은 인생이 한 번 끔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요. 그쵸? 죽으면 땡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은. 죽으면 땡이지 뭐 다시 어떻게 삽니까? 낙양신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저무더면 요거는 또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나와요. 봉산탈춤에 양반춤에서 말뚝이가 양반이랑 그 시조 같은 거 같이 이제 막 약간 배틀처럼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이제 양반이 시조를 하나 읊으면 말뚝이도 하나 읊거든요. 그때 읊은 구절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냥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 영웅호골 몇몇이며 절대가인 몇몇이냐. 뭐 영웅호골 절대가인 요 정도는 알겠죠. 훌륭한 사람이 몇몇이 있고 영웅이 몇몇이고 진짜 아름다움이 몇몇이나 있겠냐. 통일천하 진시황은 알죠. 불로초 구하려고 이제 신화 보냈던 사람. 아방궁은 사랑 삼고 사랑이 이게 러브 아니고요. 사랑방 게스트하우스처럼 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게스트하우스처럼 삼고 삼천궁녀 시위하며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싸고 기천만을 살자더니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사고평대 저문날에 여산청초 속조롭다. 자 빨리 여기 각주 따라 가봐야겠죠? 사고평대 나옵니다. 진시황이 죽은 곳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곳 인생 무덤. 자 얘도 이 화려한 삶을 다 죽어 없어지면 저 무덤은 몇몇이냐고서 여기 요 구절 이렇게가 다 진시황은 엄청 화려하게 살았지만 다 결국 인생이 뭐다? 허무하고 덧 없다는 거죠.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 죽고 나서 유명하지만 나 같은 초로 인생을 한 번 죽어 끔쩍 죽어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겠죠. 죽은 다음에도. 나 같은 인생은 그냥 이슬에 맺힌 인생은 이슬 같은 인생은 한 번 꿈쩍 죽어서 없어지면 칠성포로 질끈 묶고 자 칠성포 쉬쉬는 염습한 다음에 묶은 끈이죠. 질끈 묶고 소방상 자 작은 상여 조그만 상여에 대도리에 뚜렷이 메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구준비는 새우 섞어. 이거는 좀 여기 아니어도 여기에선 별 큰 힘은 없는데 알아둘 만한 시어긴 해요.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가늘새의 비유점이다. 근데 또 어디로 나냐면 세로라고 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거는 가는 또 뭐냐? 길로. 가는 길, 좁은 길, 뭐 이렇게 나오고 새우는 이제 보통 나오면은 얇게 내리는 비니까 가는 새자니까 봄비를 얘기합니다. 구준비는 새우 덮고 한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털을 닦아 청송 뭐 이건 알겠죠? 소나무로 울타리로 삼고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산은 요요, 물은 쾅쾅 음성상징을 사용했죠. 이것이 나기로다. 즐기는 거죠. 이런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리. 결론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 놀고 무엇하리.
뭐 하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아니 뭐 고3 수험생 책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응? 안 그래도 잘 노시는데. 응? 아니 놀고 뭐하더니 놀자는 거죠. 노류장화 요것도 요즘에는 애들 잘 모르는 단어인데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 놀아. 그러니까 기생이랑 놀아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봄 기운 좋고요. 여기 여산처럼 아름답고요. 자 이렇게 해볼까? 봄 기운 좋고 여기 여산처럼 아름답고 폭포 소리 시끄럽고 그리고 자연에서 절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그 다음에 곱다고 뭐 자랑하지 말고 우리 같은 그냥 이슬 같은 인생은 한 번 죽어 없어지면은 별 의미 없으니까 진시황 역시 그냥 뭐 얘도 되게 화려하게 샀지만 별로 남긴 거 없지 않냐? 죽으면 끝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 죽으면은 뭐 이런 포에 묶여서 대돌 위에 그냥 뚜렷이 말고 모퉁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뭐 무주공산 털을 쌓아서 청송을 울타리 삼고서 뭐 주연장처럼 누웠다가 산 요여 물컹컹하면서 결국엔 뭐야? 아니 놀고 뭐하더니 놀면서 이제 즐기자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 내용입니다. 자 영상간의 뭐 표현성의 특징은 대상을 뭐 의인화해서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상을 의인화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영산 홍록이 봄바람에 넘노나니 논다는 거죠. 얘네가 산과 이 붉은 잎이 넘논다고 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얘네가 황봉백접 누런 벌과 흰 나비가 자랑하고 춘기춘웅 조롱하고 이런 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여기 의인법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색채어 대비 아까 홍도 나오고 백도 나오고 색채어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대상 제시하고 음성 상징 아까도 진짜 쾅쾅 뭐 이런 거 요요 이런 거 풍경 생동감 원래 음성 상징을 사용하면 생동감 있습니다. 고사는 진시황 얘기했죠. 물음의 방식 얘기해서 공감 물음 방식 어디 있습니까? 자 물음 어디 갔냐 삼고서 무덤 무엇하리나 그런 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절로하리 죽어지면 몇몇이냐 이런 거 몇몇이냐 이런 거 물음이죠. 이런 거 통해서 드러냈고 아마도 그냥 표현법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봄의 흥치 유한한 인생 무상하다 그리고 봄날의 경치 즐기자 뭐 이런 거죠. 자 소춘향가 소춘향가는 뭐 길지 않습니다. 더 짧으니까 얼른 정리를 할게요. 얘도 가사입니다. 가사가 아니라 잡가입니다. 잡가인데 얘는 판소리계. 아까 쟤는 가사계 잡가 얘는 판소리계 잡가. 춘향가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 판소리 있고 소설도 있고 근데 이제 잡가 스타일도 하나 나온 거죠. 그리고 관객들이 어떤 장면 선호했던 장면 요거는 아까 저기보다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재밌는 장면만 편집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12잡가 중에 하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춘향가의 대목에 춘향과 이몽룡이 만나는 장면, 헤어진 후 춘향이 습하는 장면. 이 작품에서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 왜? 선호했던 장면만 뽑았으니까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장면은 축약 변형 확대해서 편집도 자기 맘대로야. 그래서 전체적인 춘향가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겠죠. 아마도 이거를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엔 들었겠죠. 듣는 사람들은 춘향가의 내용을 다 알고 거기서 이제 엑기스 부분만 또 들어도 재밌으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듣게 된 거죠. 춘향이 거동 봐라. 오른손에 일광 해를 가리고 딱 얼굴에 이제 이마에다가 딱 햇빛 우리 미인들의 전형적인 제스처 아닙니까? 이마에 딱 눈부셔 이렇게.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대나무 숲이 보인다. 대심어 울창하고 소나무 실어 정자라. 동편의 연당에는 연못에는 서편의 우물이라. 그냥 뭐 이거 뭐 배경이고요. 노방의 심해 오후가 또 나오죠 한자. 걱정하지 마세요. 각주 줄 거예요. 노방이 여기 있다. 길가에는 때에 맞게 오후에 오이를 팔고 오이 파는 얘기는 왜? 오후에는 권세 있고 부귀인 사람들을 뜻하는 말. 오후들이 나 오후에 이게 판다는 건 줄 알았네. 오후들이 오이를 팔고 있고 오후는 권세 있고 부귀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
아니 왜 오이를 팝니까? 이거 뭔 얘기야? 문전에 학정 선생유라. 이건 또 뭡니까? 문 앞에서 뭐 합니까 이거? 오류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음. 오류 선생은 도연명의 호의자 자기 집 문 앞에다 버드나무 5그루를 심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유행하고 멋있는 구절을 다 갖다 썼는데 개연성이 없어. 개연성. 뭐 해석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꽃에 뭐 피어있는 연못이고 서쪽에 우물 있고 길가에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문 앞에 오류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 이게 무슨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죠. 긴버들 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쭈르쭈 춤을 추니 건너 살인문에 삽살게 앉아 먼 산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니 황혼의 정년 돌아오소. 이몽룡에게 자기 집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해가 지면은 그때 다시 오라고. 한번 만났다가 집으로 보냈다가 또 다시 부르는 이제 대사입니다. 떨치고 가는 사람은 이 떨치고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몽룡이겠죠. 여기가 이제 춘향이 집이니까. 뼈다귀를 다 놓는데.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풋풋한 연인들. 풋풋하다기엔 조금 끈적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몽룡이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리고 춘향이를 보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죠. 뭐 모쏠들은 모르시겠지만 자, 너는 웬 계집이건대 나를 종종 녹이느냐. 느끼합니다. 너는 웬 계집이건대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냐. 녹음방초 승화시 또 나왔어. 뭐야 이거. 우거진 나무 그늘 향기와 풀꽃보다 아름다운 때, 여름철의 화사한 때, 날씨 좋은 때입니다. 해는 어이 더디가고. 해 긴데 여름에. 긴데. 그러니까 더디가는 것처럼 더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오동추야 긴긴달아. 뭐야 갑자기 11월이야. 달에 밤은 어이 쉽게 가느냐. 그러니까 긴 시간도 빨리 가고 낮 시간도 더디 가고. 왜냐면은 얘네가 밤이 돼야 만나거든요. 왜냐면 도령이니까 낮에 글 공부해야지. 여자랑 그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낮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밤에 놀러 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부분이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이제 막 튕기면서 주고 받으면서 막 잠깐도 헤어지기 싫어서 난리치는 부분. 그 부분이네요. 여기는 그냥 그거 배경 묘사한 거라서 이 앞부분은 뭐 딱히 그렇게 저 집이 오니 뭐 그냥 여기는 딱히 그냥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또 한자 이제 엄청 나오죠. 1월 무정. 뭐는 더덥도다. 뭐 모르면 이거라도. 옥빈홍한 공로로다. 뭐 아시겠습니까? 옥빈홍한 아름다운 옷 같은 얼굴인데 공로 빈 늙음이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미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죠. 옥빈홍한은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우는 얼굴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려면 아니 뭐 이게 잠깐 헤어진다고 뭘 울고 이 오바야. 그 눈물이 너무 많아서 배 타고 갈 정도래요. 이거 뭐 과장법이죠 과장법. 지척동방 천리인가 어이 그리 못 보는 거. 아이 오바다 오바. 무슨 잠깐 헤어지면서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구절도 뭐 광풍에 뭐 바람 불고 뭐 이게 뭐 있겠습니까?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추니 기분 좋으니까 자기네는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좋으니까 우쭐우쭐 춤춘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입이랑 어휘법. 이 작가에서는 아마 표현법이 나올 게 가장 크겠죠. 왜냐면 내용상에 뭐 어떤 특별한 전개가 없으니까. 녹음방추 뭐 어쩌고저쩌고 어디 더디 가고 오동추야 긴긴다른 밤은 어디 수위 가고 긴 시간은 더디 가고 만남 시간은 빨리 가는 게 문장 구조 닮았죠. 그리고 내용은 대조되죠. 그 춘향에 대한 몽룡의 감정. 헤어지기 싫다. 응? 너랑 계속 있고 싶다. 이런 거죠. 1월 무정 더덥도다 옥빈홍한 공로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얼굴은 허무하게 늙으니까 반대죠. 반대를 제가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1월 무정 옥빈홍한 이렇게 반대. 응. 오야야야야야 미쳤네. 어이. 응. 어이. 자 옥빈홍한 예쁜 거 공로 늙은 이렇게 반대. 응. 또 반대? 이거 여름날은 잘 시간이 안 가고 더디 가고 긴긴 밤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이렇게 반대. 문장 구조도 닮았으면서. 그다음에 눈물 받아서 뭐 배 타고 이거 뭐 과장법이죠. 과장. 여기 대구. 그러면서 이제 무상가. 됐어요. 뭐 두 개 이제 뭐
그 위주로 표현법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앞부분에 뭐 필수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얘기했죠 아까 사대부 가사와 공통점은 자연에 대해서 이제 노래합니다. 그리고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사대부 가사 특징에 이제 해당하는데 차이점은 다른 관점이죠. 뭐 한다고? 즐기는 자연이야 그냥 유흥. 그래서 또 차이점에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형화된 형식을 파괴. 사음보의 형식을 벗어나게 됩니다. 가사는 사음보를 무조건 지키는데 작가는 형식도 벗어나고 자연을 그냥 막 즐기자 막 이렇게 나옵니다.